멋있는 빠밤빠밤 사나이 빠밤빠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네, 바로 브금하고 잘 어울리는 가짜 사나이 시즌2인데요 시즌1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시즌2도 마찬가지로 나오기만 하면 실시간 급상승이 거의 보장될 정도로 온갖 밈이 만들어졌고, 이백근 아니 이근님도 유명해지고 관련된 사람들 모두 떡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죠. 떡상? 잘 타고 있군요. 여튼 쭉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훈련 과정에서 이 냉수온 견디기 과정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찬 바닷물에 푹 사람을 절이는 과정이죠. 후기를 보니까 인간 시체다, 주변을 보니까 다 시체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팔다리에 경련이 막 일어날 정도로 심하게 떠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그저 막 대답만 몇몇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저체온증, 가짜 사나이에서도 왜 이 저체온증이 무섭다고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체온증은 말 그대로 체온이 낮은 증상, 낮다의 하이포에다가 체온의 썰미아를 합친 하이포설미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체온이란 겨드랑이, 입안, 귀, 고막 뭐 이런 걸 통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신부체온, 코어 템퍼러처의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신부체온이란 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잰단 말인가? 신부니까 무슨 심장 뭐 장기 같은 데서 잰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몸에다가 푹 하고 온도계를 찔러 넣어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 몸에다가 뭘 찔러 넣으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유일하게 찔러 넣어서 신부체온을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요, 그건 바로 직장. 여러분들의 월급을 책임지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똥이 나오는 바로 그 하루하루 똥만 뜨는 바로 그곳이죠. 왜 하필 직장으로 이 신부체온을 재느냐? 아니 입하고 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입으로 재면 안 되나 싶겠지만 음식이나 호흡 양상으로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귀도 마찬가지로 외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직장이 바로 가장 측정하기에 안정적인 곳으로 인정되는 거죠. 역시 직장은 안정적이어야지. 어쨌든 직장으로 잰 체온이 바로 기준이 되는데, 이 방송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막 와들와들거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나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는 상황, 의학적인 의미의 저체온증의 시발점은 바로 35도씨입니다. 이 35도 밑으로부터가 저체온증이다 이 말이죠. 이 저체온증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스테이지로 나누어 가지고 분류를 하는데요, 스테이지 1은 35도에서 32도까지, 스테이지 2는 32도에서 28도까지, 스테이지 3는 28도에서 20도까지, 스테이지 4는 20도 미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지 1, 2, 3까지는 증상으로 따지면 경증, 중증도, 심각 요걸로도 부르는데요, 아니 근데 스테이지 4는 왜 없냐고요? 그거는 이미 좆된 거죠. 그럼 각 온도마다 증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경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몸에서는 일단 체열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든 열을 만들어서 잡아두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게 바로 달달달달달 떠는 몸떨림과 혈압의 상승, 심박수 증가, 호흡수 증가, 혈관 수축입니다. 혈액이 피부 쪽으로 가서 차가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쪼그라들게 되고요, 움직임을 늘려서 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몸떨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에 근경련 같은 게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윽박이 보여준 요 몸 상태처럼요. 여튼 이로 인해서 코어에 머무는 혈액량이 올라가고 거기다 혈압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피부로 가는 혈액보다도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혈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콩팥으로 흘려 들어가는 혈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이래서 추우면 야추가 얼 것 같아도 소변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의식이 좀 혼란스러워진다든지, 아니면 세포가 대사를 줄이고 인슐린 반응성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정상은 아닌 상황이 시작되는 거죠. 중등도의 저체온증으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상태가 영 좋지 않게 되는데, 영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이 느려지면서 횡설수설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반응이 영 무뎌지면서 바늘에 실기 같은 젓가락 콩짓기 같은 그런 미세한 운동이 잘 안 되면서 자꾸 잠이 오는 현상이 나타나서 영화나 만화, 소설에서 보던 잠들면 안 돼! 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황까지 넘어가게 돼버리면 호흡수와 혈압도 같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고요, 심지어 심박수는 체온이 28도가 돼버리면 30회까지, 일반적인 거는 한 60에서 80회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확 떨어져 버리게 되고, 그나마 어찌어찌 몸에서 열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사라져 버려서 떨림도 사라지고 한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동공도 굳어버리고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4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국 돼버리는 거죠. 가짜 사나이에 나온 것처럼 물에 자꾸만 몸을 지속적으로 담그는 상태가 돼버리면 체열이 물로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물 1도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량이 다른 물질들하고 비교해도 엄청 크고 차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속에서의 체온 변화는
당연히 들어갈 때 수온하고 주변 바람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 대충 보자면 10도짜리 물에 사람이 담겨 있게 되면 1시간 정도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1시간 만에 저체온증에 걸린다는 게 아니고 1시간 만에 죽는다고요. 유명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영하 2도짜리 물에 사람들이 푹 담겼으니까 15분 만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아주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저체온증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체온을 올려주면 되는 건가? 그렇죠. 극심한 경우에 저체온증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물에 빠져서 생기는 저체온증은 우선 물기부터 빨리 없애고 온풍기나 담요 같은 장비로 열을 확확 올려주는 것이 추천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뭐 따뜻한 수액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빨리 올려야 되겠고 이거 죽을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인공 심폐기 같은 거 아주 대형 장비를 막 써가지고 따뜻한 회로에다가 직접 피를 데워가지고 몸에 다시 넣어주는 그런 방식도 있기는 한데, 이건 뭐 병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냥 뭐 이런 것들도 있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예 심정지가 올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진짜 의료진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죠. 여튼 저체온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고, 실제로 이걸 써서 사람을 살리려고 무던히 우리가 노력하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짜 심각한 저체온증의 경우에는 사망률은 38에서 75%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겨우 물에다가 몸 좀 담그는 건데 그 사람같이 훈련생 상태를 메디컬 체크를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정말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는 뭐 냉수온 견디기를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근 채로 2시간 이상은 하진 않는 것 같고, 여러가지 다른 훈련을 같이 중간중간 섞어서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10도짜리 물에 1시간 이상 있으면 바로 골로 간다는 걸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진짜 정말 사람 하나 넘어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훈련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영상에서 팔짱 끼고 사람들끼리 붙어있게 하는 것도 체온 유지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죠. 방송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버티는 모습, 이 정도로 버티는 모습에 진짜 경이롭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어서 메디컬 팀이 있긴 있지만 다분히 의학적으로는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이번 가짜 사나이 이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나고 새로운 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